예, 대통령실과 정치권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도 못 가죠? 바빠서. 아니요, 7월 초에 사흘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갔다 와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대통령 일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떠냐.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첫 휴가 갔습니다. 예, 갔습니다. 참모들도 갔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여러 명 만났습니다. 네. 제가 참모들을 대통령 비서실장 있습니까 그냥? 비서실장 만났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예, 왜 안 오늘- 가죠? 이때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대통령이 예. 안 계시기 때문에 예. 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굉장히 초췌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원래 대통령 갈 때 비서실장 이런 분들 같이 가지 않나요? 옛날 전두환 네. 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문민정부 그래요? 이후에는 구분해서 따로 가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랬나요? 참모들 네. 챙겨야 돼서. 네. 근데 진짜 그 TV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초췌하길래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카페에서 잠깐 봤는데 네.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대요. 네. 그래서 11시 한 40분쯤 봤는데 남들은 지금 점심 먹으러 오는데 저는 오후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 상당히 필요하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강유정 대변인 그다음에 권혁기 의전 비서관 다 일하고 있고요. 예. 쉬러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중요한 브리핑이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조만간 한다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상당히 세게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안 계실 때 잔실수하다 걸리면 더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는 의심하는 게 뭐냐면요. 네, 대통령 같이 있을 때 힘드니까요. 네, 대통령 휴가 가시면 그때 좀 쉬고 예. 본인 휴가 갈 때 쉬고 이런 의도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군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아니군요.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휴가는 가셨지만 예. 일단 본인이 휴가를 가야 직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일단 예. 그런 차원에서 휴가는 떠나신 것 같은데 참모들이 쉬는 그렇군요. 분위기는 아니고 그리고 예. 주요 일정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예. 휴가지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업무를 하면 참모들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체로 이런 분위기인 예. 것 같습니다. 엄청 일을 많이 하는 분위기. 한미 정상회담은 날짜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아직. 구체적으로 예. 아시는 것처럼 네. 그 외교안보 라인이 네. 확인 안 해주기로 네. 유명한. 근데 2주 안이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건데. 근데 사실 트럼프에게 2주는 네. 가장 즐겨 쓰는 2주입니다. 예. 뭘 해도 다 조만간? 투익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2주 후에 변화된 게 없거든요.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군요. 뭐 푸틴 네. 문제도 그렇고 네. 또 가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네.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발언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네.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 날짜를 박아서 보도한 데는 일본 민영 TBS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첫 보도를 네. 했고요. 뒤이어서 국내 언론들이 뭐 8월 셋째 주, 8월 넷째 주 이렇게 보도를 쭉 네.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취재를 했더니 우리는 오보라고 확인은 안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협상 중이기 때문이고 정상회담의 특성상 한미 양측이 동시에 발표하도록 네.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몇 가지 추가로 외교안보 라인을 네. 통해서 확인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초 미 측에서 준 날짜는 11일에서 12일이었다라고 다음 주군요. 해요. 예. 네.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 그 주요 외빈이 오는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확인해 드리면 또 이게 외교상 문제가 네.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네. 드리는데 그 즈음에 굉장히 중요한 국빈 방문이 그렇군요.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바꾸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네. 일정이 있고 대체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휴가 시즌이어서 그 휴가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아마도 셋째 넷째 주 가능성, 그러니까 8월 안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 참모들 얘기를 미로짐작하면 날짜는 대강 잡히긴 잡힌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브리핑이 예정된 걸로 보아할 때 예. 머지않은 시간 안에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실이 확인해주지 않을까라는 예감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장 기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 말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한데 부담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또 어떤 요구를 할 것이며 어떤 또 거기도 협상 세부적인 어떤 협상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네. 그 국방비 증액 하고 예.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세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으로도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라는 요구를 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GDP의 2.3%를 쓰고 있고 미국도 3.5% 쓰고 예. 있는데 우리는 5%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방비를 몇 프로로 할지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그렇습니다. 문제지 예. 남의 나라 대통령이 네. 감내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것은 결국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라라는 요구인데 이 강매 행위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 뭐 이른바 이제 마스가로 예. 그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이번에 통상협상처럼 어떤 지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 쉽지 것이고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대중 견제까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주둔 비용을 늘려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100억 달러 하라는 거거든요. 13조 7천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한 9.7배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더 내라. 10억 불 내던 거를 100억 불로 늘려라 이런 건데 예. 이거를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처럼 SMA 협정이 있어요. 특별 협정을 이미 맺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년 우리가 1조 5,192억 원씩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난데없이 트럼프가 더 올리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거는 정부 단위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무사 통과될 수 있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미측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민주당의 성격이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의제들이 착종된 상황이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우리 외교 당국이 상당히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일성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네. 어떻게 반응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저 청와대에서 뭐 혹시 청와대 반응 어떻습니까? 뭐 딱히 청와대에서 특별하게 청와대가 아니죠. 예. 아니 뭐 내부에선 청와대라고 그래요? 부르고 있기는 한데요. 벌써부터 그렇습니까? 예. 언제 돌아갑니까? 혹시? 그 길은 아직 딱히 꽤 걸리죠. 확정하진 않는데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내년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뭐 찬바람이 일단 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공개 막았잖아요. 다시? 예, 막았습니다. 그 수리 공사 때문에. 예, 8월부터. 예. 그러면 올해는 안 넘길 것 같다. 뭐 그런 분위기인데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당의 어떤 입장, 특히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이 이른바 방송법, 그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세게 논의를 밀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는 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겠죠. 예, 그런 물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선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정청래 대표 일성이 굉장히 강력한데. 뭐 정광석화 폭풍개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악수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그 지금 정상적인 여야 관계라고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정상적인 여야 관계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그 내란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신임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여야 관계로 국민의힘을 설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란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그 얘기죠? 그래야 뭐 악수라도 하고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법안도 냈어요. 지난 7월 15일 날. 그래서 어떤 법안을 냈냐면 내란 정당에 대해서는 그 국회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너무 무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정청래 대표는 좀 세게 지금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을 극복할 때지 원칙 없는 타협 또는 원칙 없는 협치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는 것은 정치의 정상화를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개혁 입법도 가장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 입장이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추석 전에 그 귀 경길이 아니라 귀 성길에 고향을 내려가는 그 길에 라디오 방송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듣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개혁을 세게 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 일환으로 오늘 그 방송법 원래는 어제까지만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이 먼저였는데요. 노란봉투법이 1순위였잖아요. 1순위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면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국회의장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오늘 오전 제가 뭐 다시 상세히 취재를 했더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의장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법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다소 당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만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도 그 민주당에서 기자들 상대로 1시간 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 기자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란봉투법 먼저 가는 시그널이고 분위기였고 또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1시간 전쯤에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와서 방송법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여야 오찬회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오찬회동 자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상법 개정안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결국 여야가 점심 먹다가 관련된 내용을 합의해서 의장 입장에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리 하시자라고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제가 별도로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확인을 했더니 워딩이 재밌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양보 괄호하고 물음표 하는 의미에서 순서를 바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어디다 양보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보수 언론과 그리고 경총 등을 비롯해서 이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면 개정이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뭐 해외 기업들이 다 떠난다. 그리고 유럽상이 미국상이 다 나서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기조로 엄청나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어떤 양보인지는 제가 추가 취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방송법 그을 꼭 먼저 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김현 간사가 직접 의장을 설득하러 올라갔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워낙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 언론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추석 전에는 싹 다 처리한다는 겁니다. 싹 다 처리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러니까 뭘 먼저 하나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8월 안에 싹 다 처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7월 임시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강제 종료할 수 있어요. 24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강제 종료하고 내일 다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임시회 문을 닫게 되고 8월 임시회가 8월 21일 날 개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할지 상법 개정안부터 처리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8월 말이 되기 전에 싹 다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5대 개혁법안이죠.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요거는 8월 안에 싹 다 처리. 그리고 뒤이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석이 되기 전에 이렇게 처리한다. 추석이 10월이니까 충분히 10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그럼 공약대로 쭉 일사천리로 나가겠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체될 요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추석 밥상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3대 개혁 의제를 올리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의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건 뭐 별 장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씨 말입니다.
강제로 끄집어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위기 어때요?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특검에 예. 직접 예. 취재를 하지 예. 않아서 사이드 취재를 예. 좀 해보면 어찌됐든 지금 그 오늘 하거나 내일 강제 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안 했기 예. 때문에 내일 가능성이 높거나 예. 아니면 수요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동시요? 아니요. 그래서 7일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들어간 김에 확 담요 씌워가지고 끌고 나왔어야 예. 됐다. 그런 아쉬움을 예. 좀 표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뭐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딱 이거를 보고받고 예. 너무 충격적이어서 야 이거 외부로 나가면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망신이다. 망신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좀 외부 발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특검이 이제 발표를 공개를 해버렸군요. 하면서 예. 이제 그 명징하게 사실관계를 다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제 펼쳐진 건데 그에 대한 부끄러움은 1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옷을 언제 벗었는데 뭐 언제 구구절절 그걸 설명하는 것조차 참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예. 모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모포를 뭐 뒤집어 썼다 뭐 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죠. 예, 진짜 이렇게 바쁜 가운데 근데 이 정도면 말입니다. 아까 뭐 교도 행정의 어떤 세부 지침에 딱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도소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허술할까요? 뭐 그런 생각도 아니 들고요. 근데 지금 네. 어쨌든 이것은 법치주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걸 집행 못하면 그게 어떻게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법치주의 자체를 형해화시키려는 판단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굴복하면 이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반드시 집행을 해야 그래서요.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수갑하고 족갑도 있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수갑과 그렇겠죠. 족갑을 채워서 모포로 뒤집어 싸서 인치하는 것이 옳다. 예. 그래야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모욕을 받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나와야지 당연한 거고요. 뭐 나와서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에어컨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어떤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법을 형해화시키고 그걸 또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어떤 이상한 상황이 왜 반복돼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핵심은 예. 워낙 뭐 스스로 평생 검사를 했고 예.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로는 도저히 돌파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예.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형 이하로는 본인의 그러니까 어차피 형을 똑같은 거 그렇습니다. 면키 어렵기 나가서 때문에 진술하기 싫다 이 그렇습니다.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정치 투쟁밖에 없다라고 예.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이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뭐 미국이 됐든 서방 사회가 나서서 본인을 구출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예. 국제사회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분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윤석열 예. 월드에서 끊임없이 그 헛된 그렇습니다. 몽상을 그러나 꿈꾸는 것 아까 같습니다. 장 기자 말씀하셨듯이 법치주의의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네. 이건 꼭 뭐 누구를 모욕 주고 이러는 입장이 아니고요. 저렇게 아니, 막무가내 행동을 하면 법이 이거 모욕이 아니고요. 예. 법이 집행하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본인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건 본인이 그렇습니다. 멀쩡한 법인데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미 집행하러 갈 때 바디캠 다 붙이고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그 수용 시설 방 안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다 있겠네요. 예, 근데도 제가 지금 법무부에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도 있고 바디캠도 있으니 그냥 CCTV를 까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차라리 너무나 그냥 국가로서 합리적이다. 너무나 국가에 망신스러우니까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 세계인이 다 봐야 근데 이분은 그걸 승복할 사람이다. 못 노출시킬 줄 알고 또 저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마당이 됐으니 지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예. 김계리 변호사 등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 CCTV 공개하고 차라리 그냥 다 깔아. 예. 뭐 그래야 명징하게 클리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런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이게 맞습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